안녕하세요. 션이라고 합니다. 어떤 주제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너무 지루하지 않고 좀 가벼운 주제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하게 된 취미를 약간 원비 토크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이번 주제는 바닷속 이야기란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. 일단은 세계 지도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이 이제 저희가 휴가나 뭐 여행을 갈 때 유럽도 가고 이제 뭐 미국도 가고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파란색인 부분이 더 많아요. 이제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럽도 갔던 데를 또 가고 뭐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갈 데가 없어서 어느 순간에는 아 그래 갔던 데 중에 또 가볼까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만 파란색 쪽으로 돌려보시면은 좀 새로운 여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많이 가진 않았지만 이제 좀 바닷속 이제 생물들이나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서 2년 전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서 이제 바닷속을 보는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상을 한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. 이제 스쿠버 다이빙 배우고 나서 이게 참치 떼들인데요. 실제로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때 영상들이고요. 그리고 예, 거북이도 실제로 봤었습니다. 그리고 큰 것뿐만 아니라 네,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들이랑 바위나 이런 지형들도 볼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봐서 너무 좋았고 단순히 뭐 생물이나 바위 이런 지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난파선이라고 이제 인위적으로 넣은 일부러 난파시켜가지고 관광 명소로 넣은 배들도 있고 또 진짜 난파선도 있는데 네,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어요.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만 보면은 아 코로나 시국인데 이거 끝나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놀랍게도 지금 보여드린 곳은 다 한국 바다입니다. 그래서 약간 주제에 페이크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한국 바다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고 제가 가본 데를 한 두 군데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우리나라에서 3대 다이빙 명소라고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개를 뽑더라고요. 하나는 제주도, 하나는 울진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는 왕돌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좋고 여기는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홍도가 그 홍도야 울지 마라 할 때 그 홍도가 아니라 갈매기 홍자 써가지고 여기 이제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일본과 통영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섬입니다. 여기는 아직 못 가봐서 오늘은 공유를 못 드릴 것 같고 오늘 간단하게 제주도랑 왕돌초 정도 어떤 곳인지 사진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동서남북으로 다이빙 포인트가. 근데 저도 아직 다이빙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이도 안 가봤기도 해서 저는 서귀포 쪽, 예, 이쪽만 주로 가봤어요.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서귀포 쪽이 우도 동쪽이나 뭐 북쪽, 서쪽도 아름답지만은 이쪽이 이제 연산호나 이제 물도 진짜 깨끗하고 자격증이 없어도 체험 다이빙으로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게 서귀포 쪽 다이빙 하는 곳인데 크게 제주도는 두 가지 다이빙 방법이 있더라고요. 이건 제주도밖에 못 봤어요, 아직까지는. 하나는 이제 섬 다이빙이라고 해서 이제 서귀포 쪽에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, 바위 섬들이. 이게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? 10분 나가면은 그냥 그날에 할 다이빙 장비들이랑 뭐 공기통 이런 것들을 다 여기로 운반을 해요.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인데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이빙 할 때까지 하고 올라와서 쉬고 하고 쉬고 이러는 거예요. 이 두 번째 사진은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게 있어서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는 다 바위인데 다이빙하고 올라오니까 두 번째 쉴 땐 여기가 다 물로 잔잔해져서 서가지고 쉰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찍은 거 보여드린 거고 바위에서 이렇게 뛰어서 내려가고요. 사진 찍은 친구랑 동의를 얻었는데 쉬는 곳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얼굴 가리고 누워있거나 이런 식으로 쉽니다. 이게 쉰 이유는 이 공기통 안에 질소도 들어있는데 이게 올라오고 나서 바로 내려가거나 하면은 이제 체내 질소가 들어가 있어서 잠수병 그런 게 걸리거든요.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간 수면 휴식이라는 걸 취해줘요. 그래서 아쉽게도 뭐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세 번 정도 그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바위섬이 체험 다이빙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. 밑에는 사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아름다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자격증 딴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배에서 점프하는 거예요. 역시 수면 휴식은 이렇게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제일 궁금한 게 아마 바닷속 사진일 건데요. 이건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이게 안 좋은 편이었어요. 보통 시야라고 말하는데 한 10m 정도인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프로로 찍은
건데 이게 잘 보였고요. 같이 갔던 친구랑 이게 연산호라고 이게 일부분이지만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다음 사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동해나 딴 데서는 못 봤고 저는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만 봤었어요. 이게 전 약간 베스킨라빈스라고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진짜 베스킨라빈스처럼 알록달록해요. 지금 뽀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프로로 그냥 후레쉬만 딱 켜가지고 한 거예요. 재작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갔던 건데 올해 한 번 더 가는 게 일단 목표고요, 개인적으로. 이거 도시어부 보셨으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. 이게 좀 특별한 기회가 돼서 갔었어요. 우리나라에 이제 참치 양식장이 있더라고요. 배를 타고 서귀포 쪽 미미항인가 거기 30분 정도 가면은 있는 곳인데 그럼 이렇게 열어줘요.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게 13m 정도 되는 곳인데 그럼 들어가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네? 여기 참치랑 뭐가 있지? 사기친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돌돔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최종 보스격인 참치도 이렇게 있어요. 이거 말고도 참돔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 양식장이 TV에도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엔 예약하면 금방 가는데 요즘엔 이제 예약해도 바로 못 가는 그런 곳이어서 자격증을 많이 따면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주도 혹시나 많이 가신 분들은 바닷속 이런 거 보시러 한번 다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음은 왕돌초인데요. 이것도 역시 요번에 PPT 만들면서 보니까 도시어부에서 좋은 곳은 다 같더라고요. 이게 왕돌초가 울진 후포항에서 23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벽 이게 등대인데요. 이게 왕돌초 위치를 약간 나타내는 곳이고 여기가 예전에는 배낚시 일반인들 배낚시로도 많이 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도시어부 나오고 나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12해리까지만 그 일반인들 배낚시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23km 떨어져 있는데 12해리가 0.8km 정도인데 대략 곱하면 22점 몇이어서 여기를 이제 못 가요. 그래서 그 법 생겼을 때 여기 어촌 사람들이 많이 항의했다고 했고 어쨌든 여기 많이 멀어서 여긴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는 곳이고요. 이게 멀기 때문에 배도 좀 커요. 아까 그 낚싯배 같은 거랑 다르게 좀 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고 1시간 정도 가는데 조류가 많이 세서 파도도 많이 치고 가고 싶다고 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예약했는데 저도 한 취소 2번 정도 하기도 했고 뭐비 오거나 파도가 뭐 1.5m다.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못 가기도 했고 결국에는 갔다 왔는데 진짜 예약하고 한 번에 가면 약간 운 좋다고 하고 바닷속은 진짜 좋았어요. 여기 개인적으로 제주도보다 더 좋았는데 이게 딱 등대 밑인데 기본적으로 조류가 세요. 이것도 동해는 사실 늘 이렇진 않은데 약간 해외 바다 보는 듯이 어종들도 굉장히 많고 청색이더라고요. 이렇게 돌돔도 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찍진 않고 아시는 분의 또 건너 아시는 분이 다른 날짜에 갔을 때 큰 가오리를 따고 해서 그냥 이걸 넣어봤고요. 이게 아무리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 난류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해외에서 봤던 어종들도 그런 해양 생물들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거북이도 예전에 잘 없었는데 제주도나 그런 곳에 많이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요. 그 아까 등대 쪽 말고도 이런 식 물고기가 기본적으로 많아요. 진짜 잘 보이고 이게 한 15m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, 눈으로. 그래서 지금 딱 2군데 보여드렸는데 홍도는 제가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은 것도 있고 혹시나 다음에 원빅 토크도 돌아오면은 홍도 쪽도 공유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런 걸 하려면은 자격증을 결국엔 따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딸 수 있나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. 다이빙 업계들도 패디, 시마스, 뭐 SSI, 나우 여기에 적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제가 패디를 땄기 때문에 패디 기준으로만 이걸 갖고 왔어요. 그 이유는 저도 사실 딸 때 어디 딸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많다.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알려지지 않은 업체 걸 따고 많이 해외를 나가면은 못 알아보면 너 못 가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냥 제일 많은 거 다이빙 업계 나이키라고 하는 패디를 땄습니다. 지금 뭐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데 저희 아마추어 레벨에서 딸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. 1번이랑 3번이고요. 1번을 따면은 일단 18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. 교육은 한 진짜 다 다른데 빨리 숙성을 받으면 한 이틀, 길게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6일, 4일은 이제 뭐 매주 수영장 가고 이틀은 주말에 가고 해서 했는데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전이 걸렸기 때문에 숙성으로 따가지고 그냥 빨리 18m 들어간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 그런 거 찾는 걸 추천드리고 그 18m 들어간 이거 푸어 다이버 때 장비 사용법이나 웬만한 안전 수칙 그런 거랑 많이 배워서 이때 배운 게 지금도 많이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. 사실 2번은 한국에서는 잘 없는 것 같고 바로 3번으로 갔는데 보통 오픈워터
어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더라고요. 사실상 이걸 따면은 40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. 이거는 따로 뭘 배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페셜티라고 해서 여기는 다 안 쓰여 있는데 엄청 많은 것 중에 5개를 체험을 해요. 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스페셜티라고 하는 건 또 자격증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. 근데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5개를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이거 단체마다 다 달라서 헤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 1번, 3번을 따면은 일단은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레벨 하면 뭐 레스큐를 따면 이제 뭐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다이버다. 다이브 마스터라고 하면 뭐 이제 보조 강사, 이제 인스트럭터부터는 뭐 강사 레벨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 여기 이상으로 관심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멈출 생각이고요.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하는 건데 이게 제 사진이 다 없어서 일부는 좀 가져왔어요. 이게 보니까 양준혁 선수더라고요. 그래서 수영장에서 이 오픈워터 때 배우는 걸 간략하게 사진으로 추려봤는데 장비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알려줘요. 그냥 바로 바다 가서 배우면은 좀 뜨기나 처음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약간 패닉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장비 숙지를 해요. 그 조립하는 것도 배워보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뭐 마스크나 호흡하는 거나 이제 수신호 같은 거 왜냐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 상태 어때? 공기 얼마 남았어?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뭐 얼로 와? 뭐 지금 일로 가야 돼? 너 괜찮아? 이런 뭐 수신호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워요. 그리고 이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기 사진 없지만 시험도 봐요. 시험을 봐서 제 기억으로는 60점 아닌 80점인데 그게 통과가 돼야지 그 오픈워터 자격증을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공장처럼 찍어 내리는 샵 같은 경우는 답을 미리 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알려주시진 않았어요. 근데 그 이론 공부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도움이 돼요. 이제 최종 바다로 나가기 전에 수영장을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이건 진짜 저인데 내려가서 공기 다 빼고 이제 호흡으로 뜨는 거 이게 왜냐면 다시 설명 간략하게 드릴 텐데 이제 물속에서 떠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랑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터 이걸 이용해가지고 공기를 넣고 빼는 거를 단련시켜야 되거든요. 또 바다랑은 다르기도 하고 수영장이 제일 안전해서 그래서 이것만 죽어라 시켰는데 이 당시엔 앉는 것도 못했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시도했는데도 또 엉덩방아 찍고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익숙하게 하고 가고 그다음에 바다 가서 1박 2일 동안 4번 혹은 5번 하고 자격증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럼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?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.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. 사실 여기서 스노클은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장비를 빠르게 보면은 일단 장갑, 부츠 그리고 여긴 없지만은 머리에 쓰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목적인데 약간 부력, 뜨기 위한 거 플러스 이제 바닷속은 많이 차요.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어서 바깥에 뭐 35도 그럼 바다도 저희 해수욕장 가면은 겉표면 온도는 뭐 20 몇 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내려가면은 갑자기 제가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30m 기준으로 9도였어요. 그래서 그런 약간 추위 이겨내려고 이게 뭐 3mm, 5mm, 7mm 드라이 슈트 이래서 종류별로 있어요. 그리고 마스크는 물속에서 보기 위한 거고 호흡기가 2개가 있는데 보통 다이버들이 본인이 사용하는 거고 이 욕토라고 해서 이제 혹시나 보통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거든요. 상대가 위험했을 때 서로 이제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버디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공기가 떨어졌을 때 이제 내 거를 주면서 같이 이제 뭐 올라오거나 하기 위한 용도예요.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기가 똑같은 용액 시작해도 사람마다 다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.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기도 필요합니다. 왜냐면 내려가서 나는 별로 안 남았다. 물론 베스트는 올라간 게 맞지만 올라가는 동안도 공기가 없어질 위험도 있으니까 네, 그 경우에 필요해요. 그리고 얘가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바람 빼가지고 그 몸 뜨는 거 조절하고 했던 건데 구명조끼 같이 생긴 건데 얘도 이제 공기 탱크랑 연결이 돼서 얘로 이제 공기를 넣고 빼면서 이제 바닷속에서 유영하고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피는 유영하기 위한 거고 게이지라고 해서 이게 종류가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얼마 남았나 공기 탱크에 얼마나 남았나 지금 현재 다이빙 할 수 있는 뭐 산소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좀 여기서 뭐 하나 달렸으면은 나침판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지금 몇 미터인지 그리고 현재 뭐 온도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냥 공기만 있으면 돼요. 왜냐면은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게 시계형인데 이게 물속 80m, 60m까지 견딜 수 있어요. 그래서 내려가면은 지금 몇 미터다, 온도가 몇이다, 아 이건 최대 수심이고 그리고 다이빙 시간이 얼마다, 그리고 지금 수심 몇 미터다. 지금 안전정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밀도 차이나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팽창을 해요. 왜냐면 내려가면 압력 때문에 그 부피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? 하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그게 팽창하면서 이제 체내에 그 흡수돼 있던 뭐 질소나 이런 갑자기 올라오면은 부피가 팽창하니까 좀 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.
그래서 적응을 위해서 수심을 올라오면서 안정 정지라는 걸 해요. 5m에서 3분이었나? 그게 일반적인데 또 달라요. 이게 몇 미터 이상 내려가면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, 이걸 원래 예전에 계산하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해줘요. 그래서 좀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올라오면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얘가 또 알려주고 해서 저는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간략하게 마치려고 하고, 참고로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. 수영 못해도 할 수 있는 스포츠여서 진짜 안전만 많이 신경 쓰면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잘 못 가는데 괜찮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